네, 여보세요. 잡다방입니다. 첫 번째 사연 그럼 본격적으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디 송송님이 보내주신 사연인데요. 자, 어떤 고민이 있는지 함께 만나볼까요? 자, 송송님께서 해외 대학교, 중국에 계신 학교에 지금 졸업을 하신 것 같습니다. 중어중문학과 학점은 4점이고요. 어학 점수는 토익 870, 토스는 레벨 7인데 160점, 그리고 HSK 5급을 갖고 계십니다. 자격증으로는 모스를 갖고 계신데 경력사항 보면요. 방송국의 영상 편집 인턴 6개월, 유튜브에 올라가는 영상을 편집하고 또 기획을 했다고 합니다. 수상 경력으로는 영상 공모전 대상 수상 1회가 있고요. 대외 활동은 핀테크 서포터즈, 정부기관 서포터즈 활동을 했네요. 본인이 부족하다고 느끼는 스펙, 자격증과 나이가 걱정이라고 했습니다. 나이가 몇 살인지 궁금한데요. 입사 희망 회사와 직무는 방송국의 콘텐츠 사업, 이게 1순위인 것 같습니다. 대기업 문화홍보실, 공공기관, 공기업 홍보, 엔터테인먼트, 문화나 콘텐츠 쪽인데 하고 싶은 말은 저는 중국 유학생으로 무역, 통역 쪽으로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러나 코로나로 중국에 못 들어가고 한국에서 온라인 수업을 하면서 우연히 대외 활동에서 영상 편집을 접하게 됐는데 너무 재밌고 제 적성을 찾았다라는 걸 느꼈어요. 그래서 그 뒤로 방송국에서 인턴도 하며 영상 쪽의 길을 걷게 됐는데요. 사실 영상 길을 정한 지 1년밖에 되지 않았고 주위에 이 길을 걷는 선배도 딱히 없었고요. 제가 영상 전공자도 아닌데요. 또 방송국에서 일해 보니까 제 실력이 그렇게 뛰어난 것도 아니더라고요. 제가 우물 안의 개구리였다는 걸 느꼈어요. 그래서 지금 제가 맞는 선택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지금이라도 다른 길을 찾아야 할지 아니면 영상 실력을 심화시켜야 할지. 또 제가 26살인데 아직 학교 졸업을 못했습니다. 만약 취업을 하게 된다면 최소 27에 신입인 건데 이것도 많이 걱정입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뭐 나이가 걱정이라고 해서 한 20대 후반이었고 30을 바라볼 줄 알았는데 제가 느낀 바로는 그렇게 어린 나이는 아닌 것 같았고요. 자, 중국에서 유학생을 하다가 지금 코로나 때문에 학교를 못 가고 온라인 수업만 이거 하고 있는 상황인데 송송님이 쌓아온 스펙부터 한번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은희쌤. 네. 자, 우선 제가 중국에서 유학을 하신 분들을 되게 많이 뵀는데 일단 정말 송송님께 칭찬을 해드리고 싶은 부분은 학점 관리예요. 중국 학교 같은 경우는 사실 졸업하는데 입학도 중요하지만 졸업이 되게 힘들거든요. 예. 그래서 사실 학점을 취득하는 게 쉽지가 않은데 4.2라는 학점은 정말 칭찬해드릴 만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잘 준비를 해주셨고요. 어학 능력도 준비는 잘 해주셨는데 사실 이 어학에 있어서 방송국 취업 쪽 그리고 영상 쪽을 생각을 하신다면 지금 가지고 있는 토익 점수도 괜찮습니다. 예. 다만 이제 중국에서 유학을 한 것 치고는 중국어 점수가 이제 HSK 6급이 아니라는 점이 조금 아쉽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자, 윤쌤은 어떻게 보셨나요? 네, 스펙은 뭐 조은희 선생님께서 너무 잘 이야기를 해주셨고, 그 조은희 선생님께서 이제 말씀하신 대로 6급이 아니라는 거는 실제로 좀 많이 아쉽습니다. 네. 그런데 저는 항상 취업을 할 때 늘 얘기를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본인이 어디를 갈지 확실히 정해야 된다라는 거거든요. 지금 스펙트럼이 너무 넓어요. 그러니까 뭐 공기업이라든지 방송국, 대기업 문화홍보실, 보통 본인들이 생각을 했을 때 이게 같은 맥락이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경우들이 많은데 전혀 다릅니다. 실제로 이제 컨텐츠 사업 같은 경우에서는 대부분 방송국 직종에서도 일반 행정 쪽에 하고 있는 거고요. 본인의 스펙을 쌓은 거는 오히려 영상 편집 쪽에 조금 더 맞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예. 그래서 뭐 방송국 같은 경우는 일반 행정 PD, 방송 작가, 영상 편집, 기술, 촬영 이런 것들이 이제 있는데 본인의 스펙에 맞는 건 방송국 쪽이라면 영상 편집 쪽이 맞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예. 사실 고민이라고 앞서 밝힌 점이 원래는 이제 중어중문 전공을 하면서 무역이나 통역 쪽을 할까 했지만 갑자기 영상 편집에 흥미를 느끼고 재미를 느껴가지고 급 턴을 한 것처럼 보이거든요. 근데 이미 이 부분에 마음을 좀 많이 가지고 계신 것 같은데 어떻게 보셨나요?
네. 우선은 지금 영상 편집 쪽 관련해서는 경험을 굉장히 많이 해오셨고 이쪽으로 지원을 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스펙들은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근데 오늘 이 아그네스님께서, 송송님께서 네, 말씀을 해주신 포인트 중에 하나가 영상 말고 이제 다른 쪽까지 한번 방향을 틀어보면 좋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해주시거든요. 예. 우선 그 부분에 대한 어떤 가능성을 말씀을 드리면 최근에는 이제 무역, 수출 이쪽 같은 경우는 사기업 채용은 좀 많이 축소가 된 부분은 없지 않아 있습니다. 어쩔 수가 없거든요. 근데 네. 사실 2022년 기준으로 했을 때는 조금 더 많이 확대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중에서는 사실 중국의 비중이 굉장히 높은 편이죠. 그래서 사실 중국어 능력자를 우대해야 되기 때문에 이쪽 무역이나 수출 쪽으로도 지원을 해보시는 건 나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사실 최근에 사기업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서포터즈나 이런 뭐 인턴이나 이런 것들이 거의 다 방송 영상 쪽이잖아요. 네. 그렇지만 그 경험 자체를 실제로 좀 연관이 없다고 하더라도 좋아합니다. 그래서 내가 만약에 뭐 영업 쪽이라던가 아니면 내가 뭐 홍보 쪽이라던가 마케팅 쪽으로 들어간다고 했을 때에도 직접적인 경력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예. 그 송소님께서 가지고 계신 스펙적인 요소들은 충분히 반영이 되기 때문에 사실 사기업 취업 쪽을 고려를 했을 때에도 큰 문제는 없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럼 지금 송송님에게 가장 큰 고민이 영상 쪽 일이 재밌기는 한데 실력이 좀 월등히 뛰어난 게 아니라서 다른 길을 찾아야 할지 아니면 영상과 관련한 실력을 더 갖춰야 할지거든요. 쌤들은 어떤 걸 더 추천하시겠어요? 네,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리면 네. 사실 이게 되게 애매해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영상이 너무 좋아서 영상을 마이 웨이다 생각하고 이렇게 준비를 했는데 막상 하다 보니까 이제 우물안 개구리다. 네. 어떻게 해야 하냐. 그러면은 저희 같은 컨설턴트들은 사실 뭘 해보세요라는 걸 추천하기보다는 각 방향에 대해서 조금 더 본인이 제대로 된 선택을 하실 수 있게끔 디테일하게 말씀을 드리는 게 사실 더 좋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우선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영상 쪽이 맞다라고 생각을 해서 요걸 팠어요. 근데 지금 송송님께서 하시는 고민은 이 길을 내가 오고 있는데 열심히 하고 있는데 이게 맞나라는 의문이 들었을 때 길을 하나만 생각하시고 고민을 하시면 굉장히 제한되기 때문에 네. 더 스트레스를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지금 선택지를 좀 여러 개 놓고 생각을 해주시는 게 굉장히 좋을 것 같은데요. 우선 영상에 국한된 자격이랑 경력이기는 하지만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미디어 기업 쪽, 그리고 미디어 기업이라는 게 뭐 방송사뿐만 아니라 홈쇼핑도 있고 굉장히 다양하게 있죠. 컨텐츠 플랫폼 기업들도 있고요. 이커머스 쪽에 있어서도 최근에 이제 마케팅이나 홍보 직군 뽑을 때 영상 네. 편집이 가능한 사람을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뭐 예시를 들면 아모레퍼시픽 인턴을 최근에 대거 이제 채용을 했었는데 되게 의외로 합격한 친구들이 다 영상 편집에 대한 기술을 갖고 있어요. 영상 편집, 포토샵, 그리고 마케팅, 기획에 대한 부분. 예. 그래서 요즘에는 이렇게 묶어서 가지고 가요. 그래서 공모전에 있어서도 영상 편집을 담당을 하셨지만 결국 기획에 대한 부분에서도 내가 조금 기여를 했다라는 식으로 어필을 해주신다면 이런 부분들도 충분히 연관성이 높기 때문에 가능하시고요. 예. 또 이 부분은 조금 다른 길이기는 하지만 실제로 식품 기업이나 이런 쪽은 중국을 상대로 하는 그런 기업들이 많기 때문에 중국어를 잘하신다면 해외 영업 쪽도. 근데 뭐 말씀드렸던 것처럼 6급은 되시고 관련돼서 실제로 뭐 통역 쪽도 생각을 하셨다고 했기 때문에 그런 경력이 좀 있으시다면 해외 영업 쪽도 가능은 할 것 같습니다. 예. 영상 편집 능력에 이제 중국어 능력까지 있으니까 그걸 더 다방면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직종으로 가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윤쌤 어떻게 보시나요? 네. 본인의 적성에 맞다고 한다면 뭐 은희쌤 말대로 미디어 기업이나 플랫폼 기업, 이커머스 쪽도 괜찮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런데 이제 저는 조금 약간 뼈 때리는 얘기일 수도 있는데 때려주시죠. 예. 크리스마스 이브에 뼈를 때리면 안 될 텐데 어찌됐든 본인이 좋아한다고 잘한다라는 착각을 하시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좀 카테고리를 조금 더 넓게 보실 필요가 있을 거고요. 대부분 아까 이제 은희쌤이 말씀하신 부분에서 영상에 대한 부분을 우대하고 있다라고 하시는데 예. 만약에 여기에 지원을 하시게 된다면 영상 편집뿐만이 아니라 촬영까지도 좀 필요를 합니다. 예. 그래서 본인이 촬영한 것들이라든지 지금
공모전 수상이 있거든요. 그래서 예. 공모전 수상에서 본인이 촬영을 했는지 아니면 편집만 맡아서 했는지 이 부분도 되게 중요하고 요즘은 이제 촬영과 편집이 거의 동시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예. 이런 능력들을 있다라고 한다면은 충분히 좀 먹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저는 윤쌤에게 한 가지 더 묻고 싶은 게 있는데요. 네. 송송님이 지원을 희망하는 3순위로 공공기관과 공기업 홍보를 꼽았는데 공공기관 전문이시잖아요. 네. 윤쌤이 보시기엔 좀 어떠세요? 가능성이 좀 있어 보이나요? 제가 좀 직설적으로 말을 하는데 예. 가능성 한번 더 없습니다. 때리시죠. 예. 아유, 아, 가능성 없습니다. 아유. 공공기관에서 어학은 괜찮아요. 어학은 아. 괜찮은데 자격증이 조금 아쉽죠. 지금 아하. 모습밖에 없는데 예. 커말이나 한국사 정도는 있어야 되고 실제로 공공기관 준비는 하실 수 있어요. 준비는 예. 하실 수 있는데 필기가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처럼 홍보만으로 가기에는 조금 부족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예를 들어서 수정공사의 직무기술서를 보시게 되면은 홍보 쪽이 빠져 있거든요. 아, 예. 홍보 쪽이 빠져 있는데 이는 홍보를 따로 채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공채를 하는 게 아니라 수시 채용처럼 이제 따로 하는데 그쪽은 이제 공채가 아니기 때문에 필기가 없기는 한데 언제 뜰지도 모르고 예. 또는 빈자리가 있어야 뜨는 거기 때문에 무작정 기다릴 수는 없으니까 오히려 공기업은 좀 안 하시고 오히려 사기업 마케팅이나 홍보 분야로 가는 게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어려운 해봅니다. 길이었네요. 네. 예. 이제 뼈를 많이 때려주셨는데 약간 희망사항이라고 할까요? 제가 한 말씀 드릴 수 있는 거는 제 친구 중에도 저도 미디어를 전공하다 보니까 PD 뭐 지원하는 친구들이 많았잖아요. 이제 K 쪽에 프리랜서 PD로 있다가 어느 진흥원에서 이제 홍보직으로 또 영상 편집 촬영을 하다가 그리고 지금 이제 지방 이제 시청에서 홍보직으로 있는 친구가 있거든요. 뭐 그런 가능성도 네. 있으니까 예. 분명히 이제 저도 그 뭐 취업 쪽에 여러 가지 이제 강의를 했었는데 그 중에서도 이제 그 방송국 공채 관련된 강의들도 좀 했었거든요. 예. 그때 알던 친구들도 지금과 같은 이제 비슷한 길을 걷는 분들도 좀 많이 계십니다, 실제로.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나이가 좀 고민이라고 했는데 제가 졸업한 줄 알았더니 졸업을 아직 안 한 26 대학생이었어요. 근데 빨리 취업하면 27으로 바라봤는데 지금 어떻게 보셨나요? 나이가 많은 상황인가요? 전혀 아니죠. 네. 윤쌤께서 뼈를 때려주셨다면 저는 희망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27 굉장히 많이 취업을 하는 나이고요. 예전에 비해서 나이 제한이 조금 많이 러프해졌기 때문에 27, 28 정도도 충분히 신입으로 들어가시는데 문제는 없습니다. 네. 물론 기업마다 조금은 다르겠지만 27까지는 당연히 가능하고요. 네. 그리고 자격에 대한 부분들을 그냥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아까 제가 제시해드렸던 것처럼 마케팅이나 홍보 쪽을 생각을 하셨을 땐 마침 아직 졸업을 안 하셨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공모전이나 대외 활동들도 지원은 해볼 수 있거든요. 그리고 특히 요즘 마케팅 쪽은 특히 이제 창업 이런 부분들도 굉장히 좋아하기 때문에 예. 또 중국어를 잘 하신다라는 점을 고려해서 이런 부분으로 또 이제 뭐 이커머스 쪽이나 이쪽으로 인턴으로 들어가시는 것도 좀 괜찮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윤쌤은 어떻게 보셨나요? 저도 뭐 27살이면 지원하기 충분한 나이죠, 실제로도. 예. 이게 남자가 느끼기에 좀 적은데 혹시 여자분이셔서 그러지 않을까요? 여자분이시라고 하더라도 아직 졸업을 안 하셨고 은희쌤 예, 말대로 졸업을 안 하셨고 그리고 지금 평균 연령, 취업 평균 연령이 굉장히 많이 올라가고 있는 네. 추세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27살이면 지원하기 충분한 나이다라고 생각은 합니다, 실제로. 근데 은희쌤 말에 조금 토를 달자면 예. 해외 영업은 조금 준비를 더 해야 되지 않나. 그러니까 어학도 조금 부족하고 그다음에 뭐 무역 영어라든지 이런 것들도 좀 키워야 되지 않나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요. 예. 네. 전 다른 질문도 좀 드려보고 싶은데 요즘 코로나19로 유학 생활을 이어가기 좀 힘들거나 유학 생활 포기하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맞아요. 이분들은 학업이나 취업을 위해서 어떤 것들을 하면 좋을까요? 네. 요즘에 실제로 이제 코로나 때문에 가장 조금 불이익을 당한 친구들 중에 하나가 이제 관광 그리고 항공 그렇죠. 뭐 서비스 그쪽이랑 네. 유학생분들이거든요. 근데 여러분들만 그 한계를 느끼는 게 아니라 면접관들이나 기업에 있어서도 이 친구들 참 안타깝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뭐 교환학생을 가려고 하시는 분들, 어문 계열 분들 같은 경우는 사실 교환학생을 갔다 와야 좀 더 전문성이 생기잖아요. 그런 기회를 갖지 못하는 것들, 그리고 이제 유학생분들도 다시 돌아오셔야 한다거나 이런 경우에 있어서도 사실은
꼭 해외에서만 해야 할 수 있는 그런 경험을 사실 요구를 하진 않고요. 네.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이제 국제적 감각을 가지고 있거나 어학 능력을 갖출 수 있는 기회를 한국에서도 충분히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실제로 좀 글로벌 감각에 대한 부분을 쌓을 수 있는 우리나라로 실제로 오는 유학생들도 굉장히 많잖아요. 이런 친구들의 뭐 멘토링 활동이라던가 좀 더 글로벌한 기업, 외국계 기업에서의 인턴이라던가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께서 이제 여학 자격을 조금 잘 따시고 글로벌이나 외국계 기업에서의 경험, 인턴을 가지고 계신다면 유학을 갔다 오지 않으시더라도 충분히 여러분들의 역량을 어필하실 수 있다는 점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자, 그리고 윤쌤도 저는 은희쌤이 굉장히 중요한 말을 했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예. 해외 경험이 없더라도 한국에서 충분히 글로벌 역량을 키울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게 이제 뭐 외국계 기업 인턴 경험이라든지 이런 예. 것들인데 우리가 흔히들 글로벌 역량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해외에 살았다. 해외의 경험이 있다. 이런 얘기들로 이제 점철돼 있거든요. 예. 근데 해외 문화를 체험했다라고 하더라도 글로벌 역량이 있다로 연결되지는 않아요. 아, 예. 네, 그래서 글로벌 역량은 언어는 기본이고 해외 동향에 대한 사업 파악이라든지 글로벌 경제 동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내가 잘 알고 있다라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외국계 기업의 인턴 경험을 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결국엔 글로벌 역량 강화를 이야기해 주셨는데 언어가 좀 더 올리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중국어에 대한 부분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은데요. 자, 첫 번째 사연은 여기서 마무리하겠고요. 두 번째 사연 살펴보시죠. 네, 다음 사연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금융권 취업을 목표로 하는 아이디 아그네스님의 사연입니다. 함께 만나볼게요. 자, 학교를 보시면요. 부산 사립대학교고요. 공공정책학 그리고 경영학과를 복수 전공했습니다. 학점은 4.01이네요. 어학 점수를 보시면 토익 665점, 토스 레벨 6, 토익은 열심히 공부한다면 800점 초반까지는 올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라고 전해주셨습니다. 또 자격증은 커말 1급, 한능검 1급, 워드 프로세서 면허증 이렇게 갖고 계시고요. 경력사항은 부산 신용보증재단 현장 실습생 2달 경험이 있으시네요. 여기에서는 소상공인 이자 관련 업무를 담당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성실하셨나 봐요. 성적장학금 4회 받으셨고요. 또 대외 활동은 자비지 서포터즈, 전국 경제학술 동아리, BUFF 캠코 활동, 학생회 2년 6개월, 서비스업 알바, 영화관, 카페, 패스트푸드점, 액세서리숍 이렇게 다양하게 해주셨고요. 스타트업 마케팅 대행사 사무 보조 알바도 하셨다고 합니다. 아그네스님이 부족하다고 느끼는 스펙으로는 금융권과 직접적으로 연관된 경험이 없다는 것과 어학 성적도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현재 아직 필기시험 준비도 되어 있지 않아서 공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그네스님 입사 희망 회사 직무는요. 1순위로 IBK 기업은행, 2순위 국민은행과 농협, 3순위 캠코, 국민연금공단, 예금보험공사 등 금융공기업, 대학교 교직원, 금융권 교직원 취업 희망합니다. 라고 해주셨습니다. 이 아그네스님 하고 싶은 말도 적어주셨어요. 전해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졸업유예를 마치고 내년 2월에 졸업하며 새해에는 24살이 되는 취준생입니다. 신문 스크랩은 꾸준히 외우고 있었으며 NCS와 텔셋을 공부하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필기 관련 준비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저는 다양한 경험을 하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고요. 좋아해서 또 아르바이트나 여러 활동들을 많이 하긴 했지만 정작 금융권과 밀접하게 관련된 활동을 해보지 못해서 걱정입니다. 이번에 기업은행 인턴도 지원했었는데 서탈해서 조금 막막했는데 좋은 기회로 캠코에서 다음 달 한 달간 인턴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경험 삼아서 공채 서류에 지원해 본 건 21년 하반기 기업은행이었고 서류 합격했으나 필기에서 탈락했습니다. 내년 취업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은행 그리고 금융공기업 다양하게 생각하고 있다 보니 필기 준비를 어떤 순서로 어떻게 해야 효과적으로 취업할 수 있을지 사실 제가 지망하는 곳들은 필기가 더 중요하다 보니 어학 성적은 더 만들어야 할 필요가 있을지 등에 대해서 여러 가지 조언을 얻고 싶어서 지원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꼭 금융권이 아니더라도 제가 가진 스펙으로 지원할 수 있는 직군에 뭐가 있을지도 알아보고 싶습니다. 현실적이네요. 사실 교직원 속으로도 적성에 굉장히 잘 맞을 것 같아서 고려하고 있었는데 교직원은 워낙 스펙이 빵빵해야 한다고 들어서 지레 겁먹고 준비해 볼 생각도 못했는데 어떻게 가능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같이 상담받아보고 싶습니다. 항상 감사합니다 선생님 해주셨어요. 네. 감사 인사까지 잊지 않은 아그네스님의 사연이었는데요. 우선 아그네스님의 스펙 어떻게 보셨나요? 네, 윤쌤께서 자꾸 뼈를 때리시다 보니까 저는 칭찬을 계속 하는 역할을 하고자 하는데 실제로 좀 칭찬을 할 만한 스펙 요소들을 네네. 가지고 계세요. 경험들도 굉장히 다양하겠죠. 뭐 2년 6개월가량의 학생회, 서포터즈, 동아리, 기업 활동, 그리고 스타트업 경력까지, 인턴까지 다 하셨어요. 지금 예. 가지고 계신 이 경력 사항들, 그리고 사실 토익만 조금 올린다고 하는데 이거 올린다고 말씀하셨고요. 예. 그런 것들만 보장이 된다면 실제로 말씀을 해주셨던 목표 기업들은 전부 다 지원을 하는데 문제가 없는 스펙 요소들을 가지고 있을 거고요. 자격 사항이나 이런 부분들만 조금만 더 만들어 가시면 충분히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되게 객관화가 잘 돼 있으세요. 내가 뭐가 부족한지 그거에 맞춰서 계획을 잘 만들어 가시고 있기 때문에 제가 생각했을 때는 오늘 저희랑 이제 스펙 상담 그리고 필기 방향 준비하시고 바로 자소서 면접으로 넘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유수님 네. 어떻게 보셨나요? 일단 저는 좀 안타까워요. 이런 분들을 예. 보면 이런 분들을 보면 안타까운 게 지금 기업은행, 국민은행, 농협, 캠코, 국민연금공단, 예금보험공사, 금융공기업인데 예. 여기에서 필기 전형이 같은 건 캠코하고 예금보험공사밖에 없거든요. 맞아요. 그러면은 금융권으로 가신다면 반드시 잘 하셔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방향 설정을 정말 잘 하셔야 돼요. 예. 왜냐하면 아까 여기에서 사연에서도 나왔듯이 필기가 중요하다라고 본인이 알고 있으세요. 예. 알고 있는데 더 안타까운 건 기업은행에 서류 합격은 했는데 필기에서 탈락했다. 이건 아까운 게 아니죠. 공부를 안 했는데 당연히 떨어지겠죠. 당연히 떨어지겠죠. 그러니까 공부를 하셔야 된다는 건 알고 있는데 공부를 안 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 왜냐? 뒤에서 뭐 내가 인턴을 더 해야 된다. 예. 뭐 이런 얘기들이 있는 걸 보면은 예. 안타까운 거죠. 그래서 저는 기업은행을 갈 거면 확실하게 기업은행과 시중은행을 잡고 가시고 농협은 쳐다보지 마시고 예. 아예 금융공기업 쪽으로 가시는데 지금 캠코나 예금보험공사를 하시는데 이쪽은 이제 부산 혁신도시가 있단 말이에요. 예. 금융혁신도시이기 때문에 넣으신 것 같은데 국민연금공단 빼시고 그다음에 자산관리공사, 예금보험공사, 금융공기업으로 가실 거면 확실하게 필기 잡고 가셔야 됩니다. 두 분의 얘기를 들어보면 지금 천사와 악마가 대립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지금 뭐 취업 희망 금융권인데 스펙들을 좀 더 어떤 걸 더 보완하면 좋을지 좀 간략하게 또 설명해 주시죠, 은희 쌤. 네. 일단 저도 윤쌤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금융 공기업에 대한 부분보다는 시중은행이나 이제 은행권에 집중을 하는 게 더 좋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 그 부분에 좀 동의를 하는 부분은 예.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제 아까 너무 뼈를 때리셨는데 필기 떨어질 건데 왜 봤냐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실제로 취준생분들 입장에서는 그 기회도 소중한 거거든요. 그리고 일단 내가 그래도 공부를 하고 있으니까 일단은 한번 모의고사처럼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예. 그 부분은 아무래도 이제 저희 전문가들 기준으로 있어서는 필기 공부가 좀 완벽히 된 상태에서 보는 게 낫지 않냐라는 견해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예. 대해서 너무 상처받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자, 그리고 일단은 시중은행 기준으로 자격 사항을 만들면 좋을 것 같은 부분들 말씀을 드린다면 테셋은 사실 정말 기본 자격이기 때문에 경제 기초에 대한 부분이고요. 여기에서 조금 더 만들어 보시면 좋을 게 AFPK나 신용분석사 그리고 투자자산운용사 같은 뭐 은행 기준으로는 외환 전문력도 좋아하긴 합니다만 이러한 자격증들을 취득을 하신다면 실제로 시중은행에 지원을 하시는데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 거고요. 추후에는 이러한 자격 요건들은 증권사나 보험사 쪽, 자산운용사 쪽으로 지원을 하시는 데에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학 능력과 이런 금융 자격증을 만들어가는 걸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네. 아까 선택과 집중을 해라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윤쌤 더 해주시고 싶은 말씀 있으세요? 네, 지금 그걸 보면은 사연을 보면은 IBK를 준비하시는 것 같아요. 네. 테스트를 준비하고 하는 걸 보니까 그런데 요즘은 IBK 기업은행에서도 회계와 관련된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들도 나오기 때문에 예. 테스트만 하지 마시고 경영 쪽에 있는 회계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도 같이 공부를 좀
하셨으면 좋겠고요. 예. IBK 자체가 학생들한테는 인기가 있어요. 왜냐하면 상반기, 하반기를 다 채용을 하기 때문인 건데 전공 문제가 좀 쉽고 논술이 없다라는 거. 아. 그런데 금융 공기업을 가시려면 단일 전공에 조금 더 깊이 있게, 그러니까 경제, 경영, 법 이쪽으로 하시고 NCS 직업기초 능력 준비를 하시고 논술 준비라든지 논술 같은 경우는 시사와 관련된 것들도 같이 준비를 하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어학 능력, 금융 자격 그리고 좀 더 전공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아그네스님께 한 말씀 각자 해주시죠. 먼저 은희 쌤. 네. 저는 아그네스님께서 실제로 교직원이나 이런 부분들도 같이 고려를 하시는데 이러한 부분들은 충분히 지원을 해보실 수 있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좀 선택과 집중을 하시는 게 더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은 들어요. 이미 네. 나이도 굉장히 어리신 편이고 자격 요건들만 만들어 주신다면 특히 이제 부산 지역에 거주를 하시고 있기 때문에 뭐 경남은행이나 부산은행, BNK까지도 지원을 하실 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같이 고려하셔서 한 번에 좀 취업할 수 있게끔 방향 잘 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윤 쌤도 뼈를 때리는 한마디 해주시죠. 네, 저는 그냥 정리만 좀 할게요. 예. IBK 기업은행을 준비를 하신다면 시중은행하고 같이 준비를 하시고 농협을 만약에 준비하신다면 농협은 따로 준비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금융공기업을 가시겠다면 단일 전공의 논술, 그 다음에 금융상식까지 같이 준비를 하시고 그 다음에 토익은 조금 높이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그렇게 해서 방향성을 정확하게 한 다음에 준비를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